엔텔러키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가 있다. 내가 존경하는 세계적인 세일즈 컨설팅사 허스웨이트의 설립자인 닐 라컴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 그분으로 인해 나도 이 단어를 언제부터인가 사랑하게 되었다. 엔텔러키는 생명력, 활력을 뜻하는 것으로 어떤 잠재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론적인 측면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유용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필자가 하고 있는 일, 즉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일에 비추어 보면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다. 특히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성장과 성과물로 이어질 때 그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모든 일들은 그 어느 누구도 내게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일들이라는 점이다. 보통은 대학을 나와 부모나 선배의 가이드로 취업을 하면서 세상의 일은 시작되게 마련이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필자는 본능적으로 일이란 매우 힘든 것이고 하기 싫은 것임을 입사 전부터 느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자였다. 적어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소위 노예와 같은 기분은 안 들 것 같았고 운이 좋으면 빠른 위치에도 오를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였는지 대한민국 대표기업 S전자에서도 추진력 하나만큼은 1등이라는 찬사를 늘 받았었고 제법 큰 상도 거머쥐었다. 물론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지만 말이다. 여하튼 주제로 다시 돌아와 일이란 개념을 정리해보면 일은 자기주도의 학습처럼 셀프 리더십을 극대화할 때 그것에 비례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과 같은 전제들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겉으로만 보면 일이라는 게 다 같은 일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거리에 수많은 카페를 보노라면 누군가는 퇴직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자신만의 철학과 사업 비전을 담아 운영하는 이들도 있다. 전자의 경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세상의 시류에 등 떠밀려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돈이 벌려 착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준노예 상태나 마찬가지다. 물론 중간에 의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 필자가 7년여 가까이 직접 카페를 경영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힘들었지만 힘들지만은 않았고 어려웠지만 어렵지만도 않았다. 이상한 말이지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 그 이유는 한국의 리틀 스타벅스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가득 찬 40대 초반의 열혈 사업가였던 필자에겐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넘어 아무도 하지 않는 아이디어로 커피 체인 사업을 펼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돌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내밀었던 당시의 필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엔 오늘날 새롭게 선을 보이고 있는 기업형 리저브형 카페에서 서비스되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다. 성패의 여부를 떠나 이렇듯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건 분명해 보인다. 정리를 좀 해보자. 일에 관련된 용어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쓰는 대표적인 두 단어, 태스크와 워크의 의미를 살펴보면 타인으로부터 주어진 과업 또는 생계벌이를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는 일체의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 결국 두 단어 모두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에 앞서 언급했듯 일에는 항상 하기 싫은, 힘든, 어려움과 같은 전제가 따라 붙게 된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스스로 시작하게 된 의미 있는 일은 아마도 걷기가 아닐까 싶다. 갓난아기가 자신의 힘으로 걸음마를 떼는 순간 주변의 가족들은 탄성을 자아낸다. 이내 기쁨의 눈물도 흐른다. 어느 누구도 그 아기에게 빨리 일어나 걸으라고 강요하거나 보채지 않았건만 아기는 보란듯이 자신의 힘으로 결국 일어서고야 만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이 완수해야 할 일인 걸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에 변이와 장마까지 겹쳐 더더욱 지치고 힘겨운 일상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야말로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음마를 스스로 뗀 아기의 첫 전진처럼 엔텔러키의 생명력으로, 엔텔러키의 활력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에서 그 생명력과 활력을 마음껏 느껴보자. 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기업 간 거래를 복합 판매, 컴플렉스 세일즈라고 하는 핵심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정통 B2B 판매 전략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인력들이 AI 시대에서도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판매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업 전략이 고객을 중심으로 시장과 경쟁사를 포함한 다소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진다면 판매 전략은 고객사 내부에 보다 더 깊게 파고들어 유리한 판매 포지션을 디벨롭해 나아가는 데 주력합니다. 그 결과로 고객의 이탈률은 떨어지고 장기 거래의 비율은 높아지게 되어 건강하고 탄탄한 영업 조직의 이익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상 기업 간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판매 활동 영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소홀히 해왔던 영역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금 이제는 국내 기업들도 그에 걸맞은 체계적인 판매 전략 프로그램이 시급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의 기업에서도 살아남는 조직 내 기능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봅니다. 하나, AI를 도구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전략가 C-레벨. 둘, AI 오퍼레이터, 소수 인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지닌 구매자 인력들. 3. AI와 더불어 고객 접점에서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 영업 마케터, 전략적 판매 전문가를 포함. 요약하면 대부분의 기능은 아웃소싱이 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으로만 추려본다면 AI 플랫폼 전략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 유일하게 인간 고유의 기능이 살아있는 영역은 전략입니다. 특히 B2C와 달리 B2B는 개별 고객들이 친절하게 데이터 흔적을 자사 플랫폼 내에 남겨주지 않습니다. 영업 조직이 데이터 기반의 판매 전략 역량을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프로그램 개요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2년 2월에 런칭이 되었고요. 총 16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 모두 가능하고요. 과정명은 B2B 판매 전략 기획 역량 강화 과정으로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이 함께 운영됩니다. 대상은 영업대표, 영업관리자 모두에게 해당되고요. 타이틀명은 B2B 전문가 영업으로 승부하라 시리즈입니다. 다음은 교육 목표입니다. 1. 기업거래의 핵심 특징인 복합 판매의 의미를 학습합니다. 2. 영업 전략과 판매 전략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업 거래에서 판매가 생성되는 원리와 프로세스를 학습합니다. 3. 거래선별 고객 데이터를 수집, 검토, 평가, 피드백하는 도구와 방법들을 학습합니다. 4. 전략적 판매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은 물론 영업 판매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교육 방식입니다. 1. 전략적 판매의 핵심인 3P, 즉 Principle, Process, Practice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교육입니다. 2. 교육생의 실제 거래선 또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개별 거래선 판매 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3. S&P 500대 기업에서 검증된 판매 프로세스 도구에 이론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저자 직강의 몰입도 높은 참여형 교육이 실시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1.
고객과의 윈윈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 거래를 가능케 합니다. 2. 영업 대표들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개별 거래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영업활동상의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3. 판매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판매 목표들을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게 합니다. 4. AI 시대에서도 지속 가능한 판매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판매 전문가로 거듭나게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프론티어 비즈 홈페이지 내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